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새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징병제, 모병제 논란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연구하고 이를 내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함으로써 공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실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줄여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의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문 대통령은 당신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입영에 있어서나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나 여러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지금은 군대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나 레이더 업무,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 분야도 많다. 모병제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모병제에 일단 찬성하고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군축과 모병제를, 남북 군축과 모병제를 연계시키려는 뜻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대 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병제까지 해버리면은 정말 상비군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비군은 약 60만 명인데 북한의 한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다가 모병제를 한다든지 인구 감소와 겹쳐버리면은 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래식 무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자유통일을 예상을 하면은 북한에 가서 북한을 관리할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병력을 늘릴 때입니다. 그런데 모병제와 징병제는 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한국이 그래도 이 정도의 이 민주주의의 타락 속에서도 이 정도의 국가 기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군대에 간다는 이 점입니다. 군대에 가서 2, 3년 동안 총을 쥐고 단련되는 과정, 그것도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20세 직후에 간다는 거예요. 20살, 21살, 이게 그 인생도 좌우하고 그런 경험자가 남자의 다수를 이룰 때 아주 튼튼한 국민이 된다 이거죠. 잘 훈련된 국민이 된다 이거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한국은 징병제고 일본은 모병제이므로 원래 군사 문화가 강하던 일본 젊은이들이 요사이 한국 젊은이들보다 여러 점에서 패기가 없다, 모험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병제, 한국에서는 징병제의 전통이 최근 70년밖에 없습니다. 조선조 시대에는 잘난 사람은 군대 안 갔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과정을 보면은
이게 모병제로 갈 때 징병제에서 의무복무제에서 모병제로 가면서 로마가 망합니다. 모병제를 하니까 용병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용병, 애국심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징병제는 강건한 국민을 만든 거대한 교육장이었습니다. 군대의 대자, 대학 대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이 군대입니다. 1년에 입학생 20만 명, 졸업생 20만 명입니다. 미국에서도 70년대 초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기강을 해이시키는 실수였다고 반성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원래부터 이 민병대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미국 독립전쟁 때는 정규군이 싸운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무장해서 싸웠습니다. 자, 우선 나는 내 무기로서 나를 먼저 지켜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미국은 오히려 징병제가 예외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날 때 징병제를 쓰지. 월남전 때까지 징병제 했다가 다시 이제 모병제, 원래 전통대로 돌아갔습니다. 지원병제, 모병제라는 게 지원병 제도입니다. 지원병제. 군대 제도가 대충 징병제, 의무복무제, 그 다음에 오고 싶은 사람 와서 모병제, 그 다음에 용병제도가 있습니다. 용병,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중세 때 보면은 용병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용병이 많았고, 유럽에서는 용병이 많다가 나중에 우리가 국군이라고 불리는 이 국민군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대혁명의 열기를 받은 프랑스 국민군이 조직되니까 이 모병제로 구성된 또는 용병으로 구성된 그 주변 국가들과 싸우니까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 덕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혁명적 열기를 받은 국민군대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군대는. 6.25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25 때 참전한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은 아주 군기가 음정을 했습니다. 이 혁명군대입니다. 그러면 모택동과 장개석의 싸움에서 왜 모택동이 이겼느냐? 가장 큰 이유는 모택동의 공산군이 장개석 군대보다 군기가 음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혁명적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개석 군대 하면은 우선 부패한 군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부패한 군대와 깨끗한 혁명적 열기로 무장한 모택동 군대가 부딪히니까 압도적 다수의 장개석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혁명적 열기를 가진 이 중공군이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6.25 때 중공군이 참전해서 많이도 죽었지만은 전쟁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지만 6.25 때 가장 군기가 음정했던 군대는 미군도 아니고 국군도 아니고 북한군도 아니고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민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 후퇴 때 이 중공군이 수원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중공군을 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뭐 70, 80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기억하는 걸 보면은 중공군은 우리 집에 와서도 안방에서 안 자고 저 부엌에서 자고 마구간 같은 데서 자고 아침 일어나면은 마당 썰어주고 업어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징병제를 해야 젊은 사람들의 담을 키우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남자의 미학을 가르칠 수 있고 해서 국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는 겁니다. 군대라는 게 그런 사람을 배출해 온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정신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시간 지키기 아닙니까? 매일 점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은 납기를 맞춰야 된다. 납기 맞추기 위해서는 군사 작전 하듯이 간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업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군대라는 대학교에서 길러진 힘입니다. 그런데 모병제는 우리는 통일된 이후까지도 한국은 모병제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계속 징병제로 가야 됩니다. 계속 징병제로 가야 됩니다. 저는 모병제 반대입니다. 징병제를 해야 한국은 경쟁력 있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 정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분간이라도 모병제를 뒤로 미룬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징병제를 포기하면은 국민은 타락합니다. 징병제입니다. 감사합니다.